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올바른 독해법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어 지문을 갖고 한번 내용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올바른 독해는 어떤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독해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딱 정돈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올바른 독해는 일단 우리말로 말바꾸기를 먼저 시작을 한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해석이라는 개념.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자. 해석에서 한 단계만 뛰어넘어 보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영어로 된 내용을 쭉 읽으면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해의 과정. 독해는 이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집중의 과정. 기억나십니까? 영어를 읽는 독자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집중의 과정을 거치다가 모르는 부분들 또는 중요치 않은 부분들은 철저하게 뭐하자? 그렇죠. 스킵. 이게 두 번째 과정. 단, 모르는 부분들 스킵해 나가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죠.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었던 부분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뭐 해보자? 연결시켜보자. 이게 바로 데이빗 누넨이라는 사람의 커넥팅 리딩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영어의 본질 두 가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영어는 뭘 극도로 꺼려한다고 그랬었죠? 동일어 반복을 피한다. 동일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첫 번째 항목이 대명사를 이용하는 것, 또 하나가 유의어를 사용한다는 것. 마지막으로요, 영어는 다이어 구조입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뜻 말고도 또 다른 뜻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문맥을 통해서 또 다른 뜻들을 의미 확장시켜보자.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올바른 독해법.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짜 영어 지문을 갖고 한번 이 독해를 구현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교재가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 독해편 제일 처음을 열어보시면은 이 개념 올바른 독해법에 대한 거 제가 잘라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아마 이 예문이 독해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오늘은 교재 필요 없이 그냥 이 지문을 놓고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 예습이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 지문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The once thriving bird life. 이렇게 해서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죠? 첫 번째 문장이 어디까지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 offspring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일단 어휘가 잘 안 잡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 개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문법이라는 게 잘 안 잡혀서 독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나 더 있는 게 내용의 추상성 때문에 독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던 게 문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해를 할 때는요. 그저 주어 동사를 잘 가려내시면 된다. 준동사에 대한 개념. 이제 이것들도 우리가 문법 공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들, 문법 공부를 쭉 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터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준동사 개념들, 또 글을 이어나가는 연결사 개념들, 이 개념들을 잘 보면은 거의 독해에 대한 필요한 문법들은 다 정리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세부적인 항목들, 즉 문법을 위한 문법은 따로 독해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이제 그 부분도 차차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s, 이게 이제 동사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법적 공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단어가 잘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thriving이라는 단어가 잘 안 잡힐 수 있다. 모르면 모른 대로 건너뛰다. 중요한 건 뭐였었죠? 이 문장을 뭐 하자고요?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해. 알겠습니까? 우리말로 말바꾸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얘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내면 된다. 그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죠. 집중의 과정 한번 거쳐볼까요? 저는요,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더러더러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장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저는 집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두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문장에서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될 정보. 아마 다들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이러하다가요. 예, 저는 이 단어가 지금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bird라는 단어요. 새 맞죠? 어디에 있는 새인 것 같아요. 어떤 지명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정보 아니다라는 거죠. thriving은 모르니까 그냥 빼버리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넘어가면서 아마 틀림없이요. disappearing 이 단어에 집중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그럼 한번 봐볼게요. 새가 뭐하고 있다는 거죠? disappear,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적어도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 disappear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정말 기본적인 어휘들이니까. 아니요. 늘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 때문에 독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단어들로 독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면은 충분히 독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이 독해법이 안 잡히니까 그냥 오직 얘가 어떤 역할하고 어떻게 꾸며주고 뭐 이것만 따져 나가다 보니 정말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죠. 제 독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독해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판단하세요. 어떤 게 맞는가? 한때 번창했던 새의 생명, 이게 정말 맞는가? 새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게 정말 옳은 독해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가 사라지고 있죠. 뒤에 군더더기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offspring이라는 단어가 안 잡히면은 이 내용 무슨 느낌인지 전혀 이해 안 되죠. 단어를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요? skip. 뛰어넘어가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스킵했다 하더라도요. thriving을 건너뛰고 offspring을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겁니다. 새가 뭐하고 있습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새가 사라지고 있다는 정보를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에요. 요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음 문장으로 뭐하자? 연결시켜 가보자라는 거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요. The reason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말로 말 바꾸기 했죠.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여기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연결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독해죠. 여기 그 이유는 무슨 이유죠? 앞에 우리 뭐 읽었어요? 새가 사라지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하게 새가 사라지는 이유겠죠. 이렇게 독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독해가 맞을까요? 이 독해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단 말이지. 뭐 하면 된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이렇게요. 같은 호흡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독해가 정말 자연스럽게 되고 있구나. 야, 독해 이거 말랑말랑한데 이거 해볼 만한데 분명히 그 경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새가 사라지는 이유는 궁금한데요. 이런 제길. 이 단어가 안 잡힐 수 있네요. starvation. 이 단어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아는 학생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요. 제 경험으로는 이 단어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냥 스킵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 건너뛰어가면 어때요? 뭘 걱정을 해요? 데이빗 뉴넨 그 석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스킵하라라고요. starvation 몰라요. 아니, 어떤 친구 읽지도 못해요. 이게 뭐야? 스타바디온? 죄송합니다. 제가 구사하는 유머 중에 하나였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starvation 모른다, 건너뛰어 가자라는 거죠. Which is thought be, 잠깐만요. climate change라는 말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모르는 거, 중요치 않은 거, 뭐 하자? 스킵한다. 스킵하되, 뭐 하자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읽었던 내용들은 연결시키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뭐 읽었습니까? 새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넘어오는 거 맞습니까? 근데 저는 요게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 정보가 집중해야 될 정보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글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죠. 새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독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예요. 물론 climate change 이거 모르면은요. 이건 모르면 독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너무도 기본적인 어휘들이 안 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어휘편, 제 기본편 어휘 보면은
정말 중학교 수준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꽤 단어 양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서로 지금 이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뭘 걱정을 해요. 지금부터 해나가면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클라이밋 모르면은 정말 깊이 반성하시고 내가 정말 마음 제대로 잡고 공무원 도전해야 되겠다. 나 정말 영어를 모르는구나. 정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가짐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모르면 어때요? 클라이밋 읽지도 못해요. 뭐야 이게? 끌리맞대?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현장 수업에서는 이게 제대로 좀 먹혀요. 학생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뭐 빵빵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야 저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자, 새가 사라지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래요. 잘 이해되고 있는데요. 글이 하나로 잘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one teeming stocks of small fish, the sand eels on which nearly all the local seabirds depend, have vanished. 야, 요거 봐라, 요거. 야, 요거 지금 보니까 아는 게 small fish 하나. 그 다음에 모래 나온다. 모래, sand. 역시 seabirds 연결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예. depend 의존한대요. 잠깐만요. 이거 조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조합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 왜요? 일단 단어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툭툭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모르는 단어 몇 개 툭툭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독해 잘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문장의 느낌 여러분들 지금 못 잡는다라는 거죠. 제 말 맞죠? 왜요? 맞잖아요. 이 문장 무슨 말인지 잘 안 잡히잖아요. 아니, 영어 우리 시험 볼 때, 또 영어 글을 읽을 때 이런 거 정말 많았잖아요. 이걸 데이빗 누넨이 딱 하나로 뭉뚱그려서요. 뭐 하라고요? 안 잡히면은, 이해 안 되면은 그러면 스킵하라는 거예요. 이 문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어떻게 한다? 이 부분 빼겠다라는 거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독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뭐 하면 된다?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공부는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공부거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독해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좀 떨쳐버리십시오라는 거야. 이런 걸 빨리 떨쳐버리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독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이 문장 전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뺍니다. 자, 이 문장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이 있었죠. 우리 뭐 읽었죠, 지금까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새가 사라지는 거 하나. 그 이유는 기후변화. 요것만 읽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딱 머릿속에 묶어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가 보자라는 거야. 아직도 읽을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Behind the sand eels disappearance. 잠깐만요. 뭔가 사라짐에 대한 개념이 연결이 되고요. 이것은 more sinister cause. 이 느낌 안 와요. sinister, 이 단어 안 잡힐 거고요. 뭐지? 그런데 저는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글로벌 워밍이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구의 워밍,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 맞죠? 잠깐만. 이 내용이 위에 뭐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죠? 뭐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climate change 하고요. 독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새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후변화래. 그런데 그 기후변화의 구체성을 뭐로 던져주고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요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요 흐름을 타면은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믿기로는요. The steadily rising temperature. 잠깐만. rising temperature. 온도, temperature, rising.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간다. 뭐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글로벌 워밍 이어집니까? 지구온난화, 온도 올라간다. 연결되는 거 맞죠? 이 정보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뒤에 내용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 보니까 gone up by 2 degrees. 저는 이렇게 집중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2 degrees 2도, 이 degree가 온도의 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2도 뭐한다? go up, 올라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 뭐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지구온난화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에 대한 느낌은 잘 안 올 거예요. calamitous, 이 단어 안 잡힐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cold species에서 조합 안 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잘 안 잡힐 거다. 이 단어 때문에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스킵해야 되겠죠. 스킵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글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저 잠깐만 봐보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뭐 읽었죠? 떠올리셔야 돼요. 아니요, 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 연습이 너무나 안 돼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연습이 바로 이런 연습들인데 참 아쉬워요. 이 연습이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새가 사라지고 있죠. 뭐 때문에 사라지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 이유는 그 기후변화의 구체성을 뭘로 던졌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던져줍니다. 기온이 2도씩 올라가고 있대요. 지구온난화 틀림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읽은 정보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새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 때문에? 기후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은 독해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독해를 하는 게 정말 좋은 독해거든요. 판단하세요. 어떤 독해일까요? 이 문장 우리말로 말 바꾸기 다 할까요? 여기에 어떤 문법적 구조가 있다 설명하나요?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늘 시간 부족에 대한 그 불만들 토로했을 겁니다. 왜 시간이 부족한데요? 아니, 모르는 거 스킵하는데 왜 시간이 부족합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저 자신도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거 많이 나와요. 아니,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있으면 뭐합니까? 저 그래도 모국어는 우리말이고 영어는 외국어인데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말 다 아십니까? 다 모르잖아요. 말 공부는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름이 문제를 푸는데 또는 독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문제의 정답을 유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이게 이 문제였었어요. 1번, 북해가 오염되고 있는 원인에 관한 글인가요? 생태계 파괴의 원인에 관한 글인가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의 원인. 다음 강의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 요거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때? 답 너무나 명료하다는 거죠. 새들이 사라지고 있죠. 뭐 때문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그러면 요거 묶으면은 정답 몇 번? 3번. 너무나 명쾌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겁니다. 자, 요 대목에서요.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모르는 게 많죠?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이렇게 스킵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저거 좀 찝찝한데? 나 정말 너무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일단 문제는 이렇게 먼저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늘려서 그 한계점만 극복해 주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영어 독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건너뛰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뛰었던 부분에 대한 걸 좀 언급을 해볼게요. 여기 새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한때는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이건 중요한 정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새가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를 알고 모르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실력을 좀 넓혀주시면은 offspr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끌어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이 나오면서 이제 독해는 좀 더 풍요로워지고요. 정보를 터득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글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실력의 차이가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스프링 정도는 끌어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뜻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요 단어의 뜻이 뭔데요? 후손,
또는요, 자손이라는 뜻이 요 단어예요. 됐습니까? 자, 글이 명료함이 바로 이겁니다. 새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후손을 만들어낼 수 unable, 없다는 거예요. 새끼를 못 만들어요. 왜 새들이 새끼를 못 만들죠? 바로 그 새끼를 못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서요? starvation, 바로 이게 키워드죠. 아까 starvation 읽지도 못한다, starv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실력을 키웠다면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끌어내는 단어들이 절대로 황당한 단어들은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인 어휘들이에요. 제가 공무원 시험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라는 거 분명히 언급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의 독해는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단어를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휘예요. 물론 그 기본적인 어휘가 수능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 좀 더 많아야 돼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절대로 이 독해 지문에서의 어휘는 그렇게 심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starvation이 뭐죠? 이게 배고픔이에요. 이게 굶주림, 헝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starvation이라는 단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 후손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 즉 이게 새들이 사라지는 이유인데요. 뭐 때문이다라고요? 배고픔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건 틀림없이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배가 고프냐? 기후변화 때문이래요. 기후변화 때문에 왜 배가 고프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에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기 small fish, 작은 물고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sand eels로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바꾼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eels라는 단어가요, 우리 물고기 중에서 장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 장어라는 단어가 eels예요. 근데 이 단어 몰라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요, 뭐였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뒤에 위치의 연결사를 보면서요, 요 뒷부분이 포인트였어요. local sea birds가 뭐한다? depend 해야 되는 물고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요? vanished,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 구조가 새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후손을 못 낳는 거고요. 자손이 왜 안 만들어집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요. 됐죠? 근데 그 배고픔이 기후변화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나왔죠. 이 작은 물고기가 새들이 뭐 해야 된다? depend, 의존해야 되는 물고기예요. 즉, 의존하다 좀 거슬려요. 새들이 뭐 하는 물고기죠? 새들이 물고기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거죠. 새들이 먹어야 되는 물고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vanish. 이것도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가 위에 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까? disappear, 사라지다랑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을 밖에요. 그러니 새들은 사라질 밖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워밍, 클라이밋 체인지다라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는 게 몇 개가 더 있으면서 정보는 좀 더 명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찝찝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보세요. living 남겨둔데요. parent birds,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부모 얘기하는 거 맞죠? 왜 부모가 나왔습니까? offspring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넘어갑니다. feed가 먹이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their young, 요게 나와 있죠. 여기 their young,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젊다는 개념이요. 당연하게 offspring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확 잡히잖아요. 부모가 새끼를 뭐 할 수 없다라고요? feed, 먹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물고기가 disappear, vanish,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정보만 더 끌어내 주시면은, 독해는 더 명료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한 단계만 더 가서 문장 구조 하나.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볼게요. 이런 공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하품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는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통해서 또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영어 독해에 필요한 항목에서는 주어 동사를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준동사의 개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느낌 잘 파악하시면 되고 연결사, 요거 잘 묶어 나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구 정도를 묶어 나갈 수 있는 연습들, 요 정도면은 독해에 필요한 문법은 얼추 다 정리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지금요, behind the sand hills disappearance is 동사가 나와 있죠. 요 동사의 주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법적 구조다라는 거죠. 요 문장이 잘 안 잡혔던 이유는 물론 뭐 어려운 단어도 있겠지만 사실은 sinister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문장에서의 주어 동사는 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치되어 있죠. 그 이유는 앞에 장소나 위치에 전치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 문법 공부하면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샌드 힐스가 아까 뭐였었죠? 물고기 맞죠? 물고기가 사라지는 그 뒤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바로 뭔데? 글로벌 워밍이다. 보세요. 똑같은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이다라는 거죠. 작가는 뭐 설명하려고요? 새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요. 그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생겼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요거 끌어내려고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내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는 잘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독해를 잘 구현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이 훈련 연습을 해보시면은 정말 독해는 말랑말랑해진다니까요. 어떤 독해가 맞을까요? 이 문장을 우리말로 잘 바꾸는 독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국한돼서는 절대로 독해는 늘리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독해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현해 내려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독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독해라는 기본 개념, 이해라는 과정, 그 이해를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중요한 정보, 중요치 않은 정보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모르는 거 어떻게 하자? 과감하게 스킵하자. 지금 현재 starvation, offspring은 몰라도 괜찮다. 이거는 충분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극복될 수 있으니까. 됐죠? 모르면 철저하게 스킵하라. 단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 단락은 일관되게 원토픽만 얘기하는 거니까 읽었던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자꾸 연결시켜 가보자. 이 연결 잘 시켜보면은 독해는 반드시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필요한 항목들,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더라. 그래서 disappear, vanish로 오더라. small fish가 sand hills로 오더라. 이렇게요. 같은 단어 반복 피한다는 개념. 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의미 확장시키는 연습들. 이거는 추후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 공부 같이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올바른 독해에 대한 기본 틀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물론 막연하겠지만 지금은 구체시켜서 뭐 연습하는 과정이 아니었었으니까 좀 막연하겠지만 그래도 맞아. 저렇게 독해해야지. 맞아. 우리 말도 저렇게 이해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인식이 됐다면은 아마 이 수업 계속 따라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